조사님 거기서 불명이라는 게 예. 그 사띠를 말합니까? 바른 사띠를 말합니까? 뭐, 어떤 거? 불명? 예, 그걸 설명하면서 사라지는 걸 사띠라는 걸 설명한 거지, 바른 사띠인 경우에 불명이라고 그렇게 됩니까? 예. 자, 바른 사띠라고 하는 경우도, 바른 사띠라고 하는 경우도 불명이라는 거죠. 아, 그렇다고요? 바른 사띠인데도 그렇습니다. 저기가 팔중도가 구현대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불명은 무엇에 대한 불명입니까? 무엇에 대한 박지라는 의미입니까? 즉, 사실, 진리에 박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진리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자, 몰라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 그래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 도라는 경험 상태는, 팔정도라는 경험 상태는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실은 팔정도의 바른 견해라고 하지만은 바른 견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불명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 정견이 아니라 무견이다라는 거예요. 그 육조현흥 스님이 바로 뭐예요? 팔정도에서는 이렇지요. 정념 그러는데 육조현흥 스님은 무념 그래요. 그런데 무념 자체가 팔중도하고 같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같는데 그 무념 자체가 팔중도 같는데 그것도 불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육조현흥 스님이 무념, 무주, 무상, 무주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가령 예서 밝은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박지 못한 사람에게, 수행자들에게 바로 무념, 무상, 무주를 바로 이 자기 동교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그건 수행법이다, 수행이다라는 거죠, 그게. 자, 이런 경험 상태여야 깨달음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장님 미사일에서는 말씀 중에 알미 알아지는 하는데 이 자체도 불명이거든요. 예, 예. 자, 알미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때 이 경험 상태는 뭡니까? 결국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알미 알아지는 경험 상태인 거죠. 그때 가령 알미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된 상태가 아니죠. 단지 그것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들은 거지 내가 확인된 게 아니죠. 해석이 다 떨어지 나간 게 불명이네요. 예? 해석이 다 떨어지, 경험된 인력에 대해서 해석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 자체는 불명의 상태네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불명일 수도 있고 자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할 수도 있고 불명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팔정도리 중도라고 하는 그게, 자, 그래서 가령 도가 이미 깨달음이다, 이미 도가 있다는 말은 전부 다 경험을 어떤지를 몰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이미 도도 없고 이미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도라는 경험 상태, 도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라는 경험 상태는 불명일 수도 있고 자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자명은 깨달음이 있음으로써 자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자명은 없어요. 즉 불명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불명이에요. 고사님은 옛날에 그때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도가 되면 경험하셨고 그 다음에 중심과 이제 부처는 둘이 아니다 했는데 하면 중심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 사이까지는 불명이거든요. 예, 일종의 불명이죠. 자, 앞에는 도가 되는 경험이었지. 즉 계속해서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다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네. 거기서 알아차림이라는, 초기 불교에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거의 도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말이죠. 응? 예. 그래서 이제 비로소 도라는 경험 상태가 이러함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함으로써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된 거죠. 응? 자, 이제 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림이란 어떤 것인지가 자각된 이런 경험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이후에도 바로 알아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가령 모든 것이 밝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령 아자차 센터에 있을 때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새삼 그 이전에도 물론 어떻게 보면 다른 설명으로서는 이해가 있었는데 근데 그 아자차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캄캄함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지라고 하는 이 의문, 캄캄함이 팍 경험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는 경험이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어둠이 없게 된 거죠. 이제 밝음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동안에는 오락가락함이었죠. 어떤 부분이 자각되기도 하고 다시 어떤 불명이기도 하고. 불명이 왔다 갔다 했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체적으로 자명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밝아지는 경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름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도 있고 단지 도라는 경험 상태는 된 거죠. 그럼 지금도 이제 교사님은 불명과 자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경험이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자, 지금은 가령 불명이라는 것이 어떤 게 불명입니까? 단지 예를 들면은 공적영지라는 말 같은 걸 처음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건데 이거는 이체의 불명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도대체 사람들이 공적영지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걸로 쓰나 뭘 가리키는 말로 쓰나 라고 하는 것의 불명이지 이거는 이체의 불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있어도 가령 사실이 뭔가에 대한 불명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불명은 불명이 아니죠. 물어보면 돼요. 당연히 공적영지라고 그러는데 나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부처님도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공적영지 그러면 공적영지 뭔데? 그게 무슨 말인데? 당연히 물으실 거예요. 당연히 공적영지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불명이죠. 근데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이지 사실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공적영지라고 그러는가?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가리키는 사실에는 자명이죠. 그런데 공적영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에 대해서는 불명이고 개념에 대해서는 자명이죠.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자명은 자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의문이 이제 자명하면 의문이 알아지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실제에서는 의문이 일어나면은 찾아보게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의도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의문을 알아줘도 안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는 있죠. 예, 그렇죠. 자, 그거는 어떤 경우에, 예, 그렇죠.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은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제 앞에서 누군가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한다면은, 그럼 저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물어요. 도대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응?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데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다면 저한테 묻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념적으로는 아는데 그런데 흔쾌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을 모르는 거고 저는 개념을 모르는 거고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영지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걸 공적영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뜻은 말하되 사실을 모르는 거고 이런 거죠. 이런 경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계 보면 딱 그렇지요. 육조 해능 스님은 무식해서 개념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와서 적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육체에서 무식해가지고 몰라요. 야, 적심이란 말이 무슨 뜻인데? 개념적으로 무슨 뜻인데? 응? 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데? 예를 들면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러면은, 뭐예요? 앞마음이 있을 때는 앞마음만 있고, 뒷마음이 있을 때는 뒷마음만 있고, 앞마음이 있을 때는 앞마음만 있는 게 적심이고, 뒷마음이 있을 때는 뒷마음이 있는 것이 적불이야. 거꾸로 말하면 또 다시, 뒷마음이 있을 때는 뒷마음만 있는 게 적심이고, 앞마음이 있을 때는 앞마음만 있는 것이 바로 적불이야. 그러니까 적심, 적불 똑같다는 말이죠. 육조선생은 경험을 알아요. 어떤 경험 상태인지 경험은 알아요. 그렇지만 말은 몰라요. 개념은 몰라요. 자,
육조현흥 스님 개념을 모르는 것은 불명이 아니. 밝다, 밝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알미 알아지는 상태 아닙니까? 어떤 게? 조금 전에 그 적심적불이 그게 알미 알아지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개념을 모르면 불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념 모름을 불명이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해는 스님은 개념은 모를 수 있어도, 부처님도 개념은 모를 수 있어도, 그것을 갖다 불명이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박다 안 박다 이 문제는 개념을 안다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사실 진리에 대해서 박느냐 박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모름이 불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미 알아지는 상태도 개념이 계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까는 이게 불명이라고 무심하고 팔정도가 다 불명 상태라고 말씀하셨다니. 예. 자, 그것은 뭐예요? 사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적심이라고 해서 사실이 분명한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이 분명해서 적심인 경우도 있고,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서 적심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가 바로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도와 깨달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해석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차이입니까? 아니요. 해석이 일어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야. 족불이 되면 일어나는 거고, 과거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거지. 부처님에게도 생각은 일어나는 거고, 육조해는 중에도 생각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인데 그 신앙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이라는 것도 또 생각이니까. 또 생각이니까. 그것도 생각일 뿐이니까. 당연히 해석이라는 것도 일어나죠. 해석이 일어나요. 경험에 해석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도 그것도 생각일 뿐이니까. 그걸 규정하면 생각이 100번, 1000번이 일어나도 규정하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착각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도라고 하는 상태일 때도 불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불명이어서 도라고 이름만 경험될 수가 있는 거고, 자명이면 더 말할 나이도 없이, 도라는 말도 필요도 없이 그냥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도라는 경험 상태가 부처의 도라는 경험 상태나 수행자의 도라는 경험 상태나 같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수행자의 경험 상태는 불명인 그런 불명이어서 도라는 경험 상태이고, 부처는 자명이어서 도라는 경험 상태인 거예요. 경험 상태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순간의 경험 상태는 같아요. 규정함이 없다는 건 같아요. 그러나, 역시 자명함이 없기 때문에 의문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는 의문이 다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교사님 사실에 자명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개념 백날 알아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백날 생각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에만 자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어떻게 자명할 건데요? 자명해져야 말이죠. 물론 자명하기만 하면 돼요. 뭐 지금 자명하잖아요. 어떻게? 보이죠. 그게 자명이라고 안 그랬지요? 자, 보이는 그대로라고 자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불명이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랬죠? 아니죠. 이게 보인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개념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죠? 관념이잖아요. 보인다는 거는. 뭐 거사님 말씀대로 이게 보임의 작용이 있잖아요. 뭐 들림의 작용이 있고, 느껴짐의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이 순간이잖아요. 여기에 자명하면 되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타타님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알미 알아지는 그런 경험 상태가 자명이 아니냐라는 거와 지금 명진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알미 알아지는 경험 상태지 않느냐, 이게 자명한 게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예. 불명이
불명이. 만약에 자명이라면은, 그럼 명제님은 어떤 의문도 일어나질 않아요. 자, 자꾸 괴로움의 존재감이 느껴지요.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경험은 없어요. 왜 그럴까? 삶이 왜 그럴까? 또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나는 왜 그럴까? 이런 것은 아예 없어요. 지금 들림이 알아져요. 즉, 알미 알아진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라고 해가지고, 예, 어떤 의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 만상이 자명하다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역시 불명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경험 상태와 명이냐 불명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불명이어도 돌아오는 경험 상태일 수가 있고 자명이어도 돌아오는 경험 상태예요. 자명이라면 당연히 돌아오는 경험 상태이고 불명이라고 온전히 불명이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돌아오는 경험 상태예요. 그런데 불명인 사람은 온전히 불명일 수가 참으로 어려워요. 자, 좋아요. 뭐 온전히 불명일 수 있다 합시다. 정말 내부지 자각이 돼서 불명일 수 있다 합시다. 그렇지만 우주 만물 만상의 진실 또는 사실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불명일 따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명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굳이 표현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고 자명과 불명이 뭐 같이 뭐 부처와 중생이 같이 존재한다면은 불명이라는 건 제가 오직 뭐 제가라서 좀 그렇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이런 모든 건 불명이고 그렇습니다. 왜? 자명은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서 드러나지가 않는 거네요. 않는다. 그렇습니다. 왜? 자명이라면은 지금까지 명진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들은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불명의 결과물이죠. 모든 현상. 자, 그렇다고 해서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는 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도 어떻게 보면 불명의 산물 아닙니까? 자명의 산물이기도 해요. 도라는 것은. 그 불명이 있기 때문에 도가 생기고 자명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자명만 있으면 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그냥. 자명이 완전히 그 자체니까 그렇습니다. 별도의 어떤 도가 도라고 이름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는 불명이기 때문에 도라는 이름이 도라는 게 생긴 거고 예, 도라는 이름이 있게 된 거죠. 예, 도라는 이름을 만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명이면은 도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도라는 이름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죠. 그냥 매 순간의 경험이. 제가 지금 만약에 자명해지고 싶다. 이건 불명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명이 있으니까. 불명의 현상이죠. 예. 그러면 절대 나라는 이 불명은 자명을 경험할 나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자명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도 존재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무슨 표현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정말 불명이라고 하는 자각이 분명하면은 그럼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자명치 않아도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불명인 그대로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그런데 불명이라는 것이 자각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불명인데도 불명인 줄을 몰라요. 안다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특히 수행자들은 더 심해요. 자, 그러면은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만약 자명해서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수행이고 뭐고 아예 괴롭니 안 괴롭니 이 수행이고 뭐고 하는 아예 이런 말들이 없게 돼요. 자, 근데 그런 말이 있으면서도
가령 안다라고 하는 상태라면은 불명도 자각이 안 된 거예요. 아예 이거는 너무나 불명이어서 불명인 줄도 모르는 불명인 거예요. 그래서 불명인 채로 도가 되려면은 불명이라는 것이 자각이 돼야만 불명인 채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이 돼요. 그런데 불명인데도 불명인 줄을 모르면은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끝없는 생각 노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인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뭐 쭉 혼자서 자랐다면 자기가 사람인지 뭔지도 모른다면 그게 거사님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불명이 되는 거죠. 제가 사람이라는 걸 인식조차도 못하게 되니까 그건 아예 그와 비슷한 그런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맥락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생각 그 자체가 완전히 이 세상인 거를 이거 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자명이고 불명이고 구분이 없는 완전한 불명 상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불명을 살면서도 오락가락 하지요. 어떨 때는 의문에 빠지면 불명이었다가 알겠어 그래 이러면 또 자명인 것 같았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여기가 불명의 상태구나를 자각을 하고 나면 자각이 있으면 어떤 도라는 상태 비로소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고 도라는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남으로써 자명이라는 경험 상태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또 이야기한 거하고 좀 섞여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이야기한 거는 8정도가 불명이랬다는 거죠. 중도. 이 도의 상태에서 이제 불명이 자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명이면 도가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또 뒤집박죽 되어버리는데 저 보세요. 중도니 8정도는 도라고 소위 말하는 도라는 경험 상태는 불명인 그대로 도라는 경험 상태일 수도 있고 자명인 그대로 도라는 경험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경험 상태는 불명일 수도 있고 자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을 때 이따 처음에 하는 게 도가 되는 경험, 그 다음에 깨달음 되는 경험, 뒤를 후자를 자명이라고 하고 전자를 이제 뭐 불명을 포함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수행자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전부 불명인 거예요. 그런데 불명인데 불명인 줄을 모르면은 도라는 상태는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도가 되는 8정도의 상태에서 도가 되는 상태에서 자명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더 굴리면은 그게 불명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명을 한 바퀴 굴리면 불명이다. 도가 되는 상태, 중도의 상태에서 그 자명에 대한 분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 한 바퀴 더 뭔가 있지 않을까? 이 중도 상태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 요거로 인해서 불명으로 빠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애초에 자명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명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명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깨달음기까지는 전부 불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명이면서도 불명인지도 모르는 불명이고 이제 수행자로서 비로소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불명인지 자각이 돼야 비로소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도라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불명이면서 불명인 줄도 모르면은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자명인데 생각을 하면 생각에 빠져서 불명이 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자명이라는 경험 상태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중도의 상태에서 선생님 옛날에 보면은 이제 지아이님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항상 쳇바퀴 돈다고. 선생님이 이제 평상심이 돌아가는데 그분이 보면은 입구하고 출구가 같다. 이런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보이길래 중도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그게 거의 끝인데 제가 생각하는 끝인데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계속 뭔가 집착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자체가
또다시 이게 뭔가 쳇바퀴 돌듯이 윤회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분명으로 돌아가는 분별을 해드리는 그런. 네, 아마 그런 얘기겠죠. 어떤 자각의 경험은 있는데, 자, 자각이라고 해서, 자, 온전히 자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각이 있고,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뭔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자각의 경험도 있고, 또 착각의 경험도 있고, 오락가락 한다라고 하는, 경험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착각됐다가 자각되기도 하고, 이렇기도 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지아이님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다면은, 가령 온전한 자각이 아니라 어떤 자각이 나는데 이것을 다시 어떤 그때 그 자각에 대한 경험에 대한 생각이라는 이 생각을 붙잡아 버리니까 다시 관념화가 돼서 다시 불명과 같은 상태로 그 부분까지도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온전한 자명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시는 불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불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명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자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분명하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명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자명함이 있다면 다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불명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마. 수행이 뭐니, 도가 뭐니, 불명이 뭐니, 자명이 뭐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됩니까? 머리로서 이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으로서, 경험은 어떤 경험 상태, 규정함이 있는 경험 상태, 없는 경험 상태, 밝음이라는 경험 상태, 어둠이라는 경험 상태. 그래서 이번에 선불교의 오해와 관련해서 단지불에 시적 견성했을 때 단지불에, 단지 모를 뿐이라는 것은 불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견성이라 할 때 이 견성을 깨달음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도라는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이 경험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의 경험 상태이기는 한데 사실이 뭐라는 자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 경험된다. 사실이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 이게 바로 견성이라 이름하는 경험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은 밝음이라는 건데, 그럼 단지 불해, 단지 모를 뿐이라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부처님의 경험 상태를 단지 모를 뿐이기 때문에 견성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험 상태는 단지 불해라는 경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불해라는 것은 불명의 수행자인데 정말 모른다는 자각이 있어 규정할 수 없는 경험 상태다 보니까 도라는 경험 상태고, 바로 도라는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의 경험 상태이지 아직 사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경험 상태인 거죠. 부처님은 바로 그런 경험 상태에서 자각, 통찰, 깨달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있으니 이제 모름이 없는, 그래서 자명이라는 경험 상태이니 역시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 사실의 경험 상태인 거죠. 사실의 경험 상태라는 것은 같아도 불명이냐 자명이냐는 것은 자명일 수도 있고 불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수행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전부 불명이지 자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안도 보면은 그러면은 불명을 점검하는 그 하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공안은 바로 자명이냐 불명이냐를 점검함으로 해서 어떻죠? 자명이면 스스로 분명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납득되고 상대방에 납득된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불명이라면 불명이 자각됨으로써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다 뚜띠야 자명한 건데 그 반은 걸리고 반은 안 걸리,
안 뚫리면 그건 이제 분명하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명이면 자명이고 불명이면 불명이지. 반쯤 자명하고 반쯤 불명하다. 이것은 불명인 거예요. 공안도 보면은 이제 이 알미하라지는 그걸 이제 시험하는 그런 공안도 많고, 그러면은 이 자명을 이렇게 하는 그런 공안도 있고, 뭐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공안은 사실은 전부 다 똑같은데, 결국에는 자명이냐 불명이냐를 점검하는 물음이죠. 공안은. 불명이냐 자명이냐 점검하는 거예요. 자명이면은, 스스로 자명하니, 그것이 분명한 거죠. 분명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분명한 거죠.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놀아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들리자마자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이건 불명이죠. 자, 이제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불명이 확인된 거죠. 그러므로서 규정할 수 없는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걸 보고 이해하는 거는 불명입니다. 생각을 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야기한 걸, 그 벽암록 같은 데서 풀이해 놓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는 게 자명이 아니라 역시 불명이라는 거죠. 즉, 생각노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공안은 뭐죠? 자명이냐 불명이냐를 묻는 거고, 불명이면 불명이라는 것이 자각되도록 하는 것이 공안이죠. 자, 불명이 자각이 되면은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자명이면은, 그냥 뭐, 도구 뭐고 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경험이, 도라는 이름이 없어도 도라고 이름하는 그냥 그런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근데 도가지 막습이니까, 원래 도 상태가 아니면은 사실상 그 공안을 본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도의 상태에서 봐야만 거기 이제 이해가 되고. 예, 아니요. 도라는 상태에서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러면 불명의 상태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고 다른 거 허비에 따라 갖고 뚫리지 않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이해된다. 이건 이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그냥 생각 이해이기 때문에 가령 자명이라는 것, 즉 화두 타파라는 것이 바로 자명이라는 경험 상태가 됐다는 얘기인데, 자명이라는 경험 상태라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은 알겠고 어떤 부분은 모르겠다. 이거는 타파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중도 상태가 아닌데 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도 상태 된 상태에서 불명이냐 자명이냐를 했을 때 보는 거지. 아니요. 그 말은 조금 배가 있네요. 화두라는 그 자체가, 공안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명이냐 불명이냐를 점검하는 물음이죠. 자, 점검을 묻는 사람이 점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점검이 되는 거죠. 스스로 자명인지 불명인지가. 그러면 스스로 분명한 거예요. 자명이면 스스로 분명한 거고, 불명이면 스스로 분명하지 못함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분명하면은 그냥 도라는 경험 상태인 거고, 그게. 스스로 분명하지 못함이 자각이 되면은 또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중도에서 화두를 접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화두 타파는 바로 중도라는 경험 상태에서 타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안은 바로 화두는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 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이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자명이냐 불명이냐를 점검함으로써 불명인지를 자각되면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화두 타파는 언제 일어나냐? 도라는 경험 상태에서 자각 깨달음이 일어남으로써 화두가 타파되고 자명이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경험 상태가 되면은 그냥 도라는 의식도 없이 그냥 도라고 이름하는 그냥 그런 경험 상태가 똑같은 그런 경험 상태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